누구에게나 기억 속에 박제된 계절이 하나쯤은 있습니다. 특히 매미 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끈적한 더위가 살갗에 달라붙던 그 여름날들 말이죠. 오늘 사연의 김성민 씨에게는 20년 전 12살의 여름방학이 바로 그런 계절이었다고 합니다. 도심을 떠나 시골로 사랑하는 친척들을 만나러 간다는 설렘. 하지만 여러분, 가장 포근하고 안전해야 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나를 조여오는 덫이었다면 어떨까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다가왔던 그의 여름의 의도. 2003년 7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저는 부모님의 맞벌이 때문에 방학 동안 시골 큰이모 댁에 맡겨지게 됐죠. 버스가 2시간에 한 대꼴로 다니는 아주 깊은 시골 마을. 하지만 저는 마냥 신이 났습니다. 저를 유독 예뻐해 주시던 이모와 이모부가 계셨으니까요. 하얀 운동화를 신고 마당에 들어서자 이모 부부가 버선발로 달려 나오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성민이. 먼 길 오느라 고생했다. 얼굴이 반쪽이네. 이모의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엔 제가 제일 기다렸던 사촌 형, 우영이 형이 서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2년이나 못 봤던 형. 그런데 웬일인지 형은 예전처럼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그때 별채 문이 열리기 전까진 말입니다. 하얀 소복. 별채에서 나온 한 할머니가 마당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계셨습니다. 처음 뵙는 분이었습니다. 이모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사돈 어른 되는 분이셨죠.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인사를 드려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초점 없는 눈으로 저를 뚫어져라 응시하고만 계셨거든요. 성민아,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 그러니까 이모 없을 땐 할머니랑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이모의 당부는 조금 뜬금없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할머니는 그 뒤로도 토통방 밖으로 나오질 않으셨으니까요. 며칠은 꿈만 같았습니다. 형이랑 땀 뻘뻘 흘리며 구슬치기도 하고 이모가 해준 맛있는 밥도 먹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모부가 제안을 하나 하셨습니다. 성민아, 뒷산에 이모부가 보물 상자를 숨겨놨는데 한번 찾아볼래? 저는 신이 나서 뒷산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산 중턱쯤 다다랐을 때 유독 눈에 띄는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 보물이 뭘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상자 안에 들어있는 건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손톱만한 붉은 부적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낡고 기괴한 인형. 본능적으로 만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황급히 상자를 닫으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고개를 드니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분명 별채에 계셨는데 이 산 중턱까지 언제 어떻게 올라오신 걸까요? 숨소리 하나 없이 할머니가 저를 내려다보며 입을 여셨습니다.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그 목소리는 저주라기보다 마치 정해진 운명을 말하는 것처럼 건조했습니다. 이모와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단둘이 얘기하지 말라던 그 말. 저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뛰어 내려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할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별채에 계셨고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어린 마음에 제가 헛것을 봤나 싶어 그 일은 금세 잊혀졌죠.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이모부가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셨습니다. 형이 아파서 밤바람 쐬러 가나 보다 하고 따라 나섰는데 차 안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아무 말 없이 어두운 산길만 달리던 차가 툭 하고 멈춰 섰습니다. 성민아, 내려서 차 좀 밀어볼래? 이모부의 덤덤한 목소리에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차 뒤편으로 갔는데 제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산비탈 곳곳에서 희미한 빛들이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이 땅에 뿌려진 것처럼요.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자세히 보려던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반딧불이나 별빛이 아니었습니다. 무덤가에 피어오른다는 도깨비불 혹은 짐승의 안광 같은 서늘한 빛이었습니다. 겁이 나서 차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했습니다. 저를 태우지 않고 점점 속도를 높여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모부, 이모부. 아무리 불러도 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 저 혼자 남겨진 겁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 하나로 울면서 산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성민아, 아이고 무사해서 다행이다. 이모는 울먹이며 저를 안아주셨지만 운전석의 이모부는 태연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사내 자식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재밌었지? 재미라누.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는데 하지만 이모가 다독여주니 마음이 놓여 억지로 사과를 받아주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출발하던 그 순간 무심코 본 룸미러 속에 그 어두운 산길 한가운데 할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차를 향해, 아니 정확히 저를 향해 소름 끼치는 무표정으로 멀어지는 차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그러던 어느 날 밤 잠결에 눈을 떴는데 곁에 있던 이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에 홀린 듯 방을 나섰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는 곳은 늘 닫혀있던 별채였습니다. 문틈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익숙한 물건들이 보였습니다. 제 하얀 운동화, 제가 제일 아끼던 노란 티셔츠. 저거 내가 잃어버린 건데 할머니 오시기 전에 가져가야겠다. 조심스럽게 별채 문을 열고 들어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한가운데 놓인 상. 그 위에 새까만 개 머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목이 뚝 잘린 채 눈을 부릅뜨고 있는 개 머리. 비명을 지르려는데 구석 어둠 속에서 할머니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며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후르면서요. 그날 밤 저는 고열에 시달리며 쓰러졌고 며칠 뒤 할머니의 부고를 들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장례식 날 집안은 곡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이모부의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 쪼그려 앉아 땅바닥만 보며 계속 뭔가를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걱정이 되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이모부 괜찮으세요? 그때 이모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가 풀린 채 이모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그 목소리. 산속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와 똑같았습니다. 소름이 끼쳐 뒷걸음질 치는데 이모부의 손에 들린 것이 보였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낫이었습니다. 너가 재물인데 너가 죽었어야 우리 우영이가 사는데. 이모부가 낫을 치켜들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죽는구나 싶었던 찰나 누군가 저를 확 끌어안고 뒹굴었습니다. 이모였습니다.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이모는 저를 감싸 안고 미친 듯이 대문 밖으로 뛰었습니다. 결국 연락을 받고 달려오신 부모님 손에 이끌려 저는 도망치듯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중에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신기가 있는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운명을 방언처럼 내뱉곤 하셨죠. 아픈 손자, 우영이 형을 살리기 위해 할머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도가 없자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재물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우영이 형과 또래이자 같은 핏줄인 저. 제가 형을 대신해 죽어야 형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를 불러들였고 제 물건을 훔쳐 저주를 걸고 죽으라고 구슬했던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신기가 할머니를 수발들던 이모부에게 옮겨갔던 겁니다. 서울로 올라오는 차 안, 저는 마지막으로 이모가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이모는 저를 꼭 안아주며 아주 작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성민아, 정말 미안해. 그 사과는 이모부가 저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아니면 아픈 아들을 위해 조카를 제물로 바치려 했던 그 끔찍한 계획을 알면서도 묵인했던 것에 대한 사과였을까요? 그해 여름 제가 보냈던 건 즐거운 방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잘 차려진 제사상 위에 올라갈 살아있는 재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빗나간 손주 사랑이 만든 비극.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광기 어린 계획이 진행되는 동안 곁에 있던 다른 어른들의 침묵이 아니었을까요? 차라리 귀신보다 웃으며 나를 반겨주던 사람의 속에 감춰진 칼날이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밤입니다. 성민 씨는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시골집에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한다고 해요. 만약 그날 낮이 조금만 더 빨랐다면 지금 그 집 마당에는 누가 서 있었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안전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